안녕하세요. 심용이에요. 반갑습니다. 지금 호텔 들어왔고요. 지금 계속 투어 중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 제 거 지금 봐주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투어해 주신 분들인데 현직 가이드다 보니까 투어를 하면서 계속 뭔가 같은데 중복된 거를 찍어야 되고 일하다 보면은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호텔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혼자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영상이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또 카메라 켜고 앞전에 4월 5월 달 이제 우리가 투어 진행하면서 트르키에 카파도키아 열기구도 있었고 또 파묵칼레 열기구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엇보다도 가끔씩 제가 별로 안 보고 싶은 댓글들은 제가 삭제해버리거든요. 왜냐면 이건 내 채널이니까. 그런데 가이드들 같아. 누군지 모르겠고 무슨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써요. 뭐 네가 누구냐, 뭐 왜 그런 얘기하냐, 내가 누구냐고. 그거는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대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 자, 아무튼 뭐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좀 제 생각에는 할 일이 없다거나 또는 친구가 그나저나 정말 죄송한데 투어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저희는 시즌 때 봄철 들어서면서 여름 직전까지는 이 투어를 계속 이렇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이 완전히 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힘들거나 이렇다는 거는 그런 걸 느낄 새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어떻게든 손님들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갔어요. 갔다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영상 중에 자, 일단은 이 열기구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튀르키예 하면은 오시기 전부터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 영상으로도 접하신 카파도키아가 대표적인데 그것만 이제 딱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셨다가 우리 일정표상에 보시면은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죠. 히에라폴리스 고대 도시 위에서 열기구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오셔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일정만 보시고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오시고 나서 마치 카파도키아만 생각하고 카파도키아에 대한 것들만 많이들 생각하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날씨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취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카파도키아에서 캔슬 됐으니까 가격도 조금은 더 저렴한 파묵칼레에서 진행을 하자 해서 거기를 하게 되면은 꼭 생각에 카파도키아는 더 멋졌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손님 입장이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파도키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룬 대수가 맞아요. 더 많을 수 있죠. 왜냐면 그 지역의 특성상 지역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묵칼레라고 하면은 히에라폴리스 고대 도시에 붙어있는 하얀 석회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만 봤을 때는 이제 그 규모상 거기를 포인트로 잡고 열기구 투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열기구가 그렇게 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아내는 그 대수는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게다가 이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갖추고 있어요. 카파도키아는 기암 괴석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파묵칼레는 하얀 그런 눈 덮인 산처럼 또 고대 도시 위에를 우리가 쭉 떠다니면서 아주 멋진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파묵칼레 열기구 투어인데요. 요번에도 우리 여행처럼 투어 진행하면서 몇 번 이렇게 파묵칼레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군데를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선상 카파도키아를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도를 해보고 이게 날씨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곳이 취소가 됐을 시에만 바로 파묵칼레로 이동하는 과정 안에서 예약을 한 뒤에 파묵칼레에서 열기구 투어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열기구 투어를 하고 나면은 누구나가 다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은 있으세요. 카파도키아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물론 이곳을 나중에 또 한 번 더 방문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러기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오셨을 때 꼭 한 번만 해야 된다면은 어디가 좋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손님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 가이드 안내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파묵칼레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말 계속하는 것보다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열기구 투어 성공을 했습니다. 쉬운 투어가 아니에요. 매번 오시면 그냥 쉽게 탑승하실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투어입니다. 우리 카파도키아에서 좀 대기하다가 캔슬됐거든요. 근데 매번 손님들 오시면은 제가 카파도키아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쉬운 투어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대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카파도키아에서. 그리고서는 캔슬이 돼서 파묵칼레 우리가 동선 중에
오셔가지고 여기서는 대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대기하고 탑승을 했는데요. 손님들이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네요. 파묵칼레하고 저쪽에 이제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히에라폴리스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파묵칼레. 보통은 파묵칼레하고 히에라폴리스를 따로따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요 히에라폴리스 안에 파묵칼레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카파도키아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일출을 보통은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보세요. 그런데 파묵칼레는 확실히 카파도키아보다 해가 뜨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출을 보는 시간에 거의 맞춰서 열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일출과 함께 파묵칼레의 그런 멋진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투어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히에라폴리스라는 이런 고대 도시를 우리는 하루 전날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위를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재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묵칼레와 히에라폴리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뒤편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카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위쪽에서 열기구를 체험하는 것 또한 정말 멋진 경험이 되실 거예요. 카파도키아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두 군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쵸.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도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했어요. 양쪽 두 곳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그게 해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뭐 직접 해보신 것보다는 확실히 못하죠. 파묵칼레 소도시를 내려다보는 것도 파묵칼레 열기구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하얀 석회붕 위에서 열기구들이 떠있는 이런 진풍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쭉 내려다보면서 열기구들이 하얀 파묵칼레 위에 떠 있다는 것이. 지금 일출과 함께 열기구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일출 보시려고 탑승하는 게 또 열기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매번 이런 일출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Şu an 750 metredeyiz. 750m 지금 750m에 올라와 있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한다. 바람 많이 부는데. 지금 상당히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요. 거의 1000m 가까이 되는데요. Yes, everyone. This side, amphitheater. Here, amphitheater. 저쪽 밑에가 고대 도시라고 하고 있어요. And here, museum and travertine. Everywhere, Hierapolis. 고대 도시와 파묵칼레 옆으로 이렇게 마을이 있고요. 마을 위쪽으로 이렇게 열기구들이 뜨는 진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파묵칼레 열기구 투어입니다. 지금 1200m까지 올라왔답니다. Konuşuyorsun Oscar Victor. 1400 metredeyim, 260 dereceye 13 kilometre. 지금 1400m랍니다. 자, 일출들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출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이제 사실 걱정을 했는데 파묵칼레로 이렇게 오는 내내 날씨를 봤더니 비가 좀 보였었는데요. 너무 좋네요. 날씨가 계속 좋았어요 이번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참 경이롭고 멋진 투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번 꼭 해봐야 될 그런 버킷리스트 그리고 액티비티한 이런 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스포츠성이 가미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우리는 착륙을 할 건데요.
이렇게 마을 같은데 내릴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아마도 조금은 평지 쪽으로 아마 이동을 할 겁니다, 천천히. 오늘 열기구 투어 파묵칼레 열기구 투어 성공! 물론 이제 카파도키아하고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제 바스켓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부분들 거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륙 시에 되게 중요한 자세를 아침에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배꼽쯤에 이런 로프가 있어요. 배꼽쯤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배꼽쯤에 로프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잡은 상태로 파일럿이 랜딩 포지션이라고 외칠 시에만 하는 건데요. 그걸 항상 시행하진 않고 이 로프를 잡은 상태로 그대로 이 바구니 안으로 이렇게 앉는. 근데 엉덩이를 완전히 앉으면 안 되고요. 등을 이렇게 기대고 팔로 로프를 잡은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랜딩 포지션은 밖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거나 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랜딩 포지션은 머리가 완전히 들어가게끔 바스켓 안으로 하고 이렇게 앉아주는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이런 착륙 자세를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랜딩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만 이런 착륙 자세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잠시 뒤에 착륙을 이제 시도할 거예요. 이 내려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착륙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저쪽 공터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랜딩 포지션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랜딩 포지션. 랜딩 시엔 전부 이렇게 다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부. 자, 지금 땅에 닿을 것 같아요. 일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요 정도가 이제 하드 랜딩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하드 랜딩이에요. 사울. 우리 파일럿 너무 멋있었어요. 와, 오늘 파묵칼레 열기구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정말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았어요. 파일럿도 최고였고요. 그리고 우리 손님들도 다행히 기분 좋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타고 싶으세요? 너무 좋았어. 후세인이라는 파일럿, 젠틀한 그런 파일럿이었습니다. You want the champagne shower? No! Two, three. 셰레페! 나쁘지 않아요. 매번 똑같진 않은데 그냥 딸기하고 이렇게 탄산음료하고 섞은 맛? 딸기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샴페인은 알코올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샴페인 파티까지 하는 것까지 보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카파도키아가 됐건 파묵칼레가 됐건 두 곳 다 멋진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투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냐, 어떤 것이 더 멋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튀르키예는 이곳 말고도 정말 멋진 곳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멋진 풍경들을 둘 다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은 카파도키아에서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달래기 위해서 파묵칼레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열기구 투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튀르키예 전문가. 누가 자꾸 저 댓글로 뭐 이상한 걸 쓰시고 그래서 다 삭제하고 했는데 뭐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신보다는 조금 더 튀르키예 전문가 심용입니다. 고맙습니다.